도시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잠시 도시를 떠나 숲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냄새와 새소리가 있는 숲에서 땀 흘리면서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데요.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울증도 호전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인들에게 숲이 좋은 처방이라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이 같은 숲의 효과를 극대화한 치유숲을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 도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YTN 사이언스 심재은 기자와 함께 치유숲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0% 이상이 산림인데 그동안 국민들이 산림에서 혜택을 그다지 많이 보지는 못했다면서요? 네, 산림에서 받는 혜택이라면 휴양림, 힐링, 교육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산림을 연간 4일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산림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2017년에는 국민 1인당 연간 8일 이상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숲과 산림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 치유숲은 양평과 횡성 그리고 전남 장성과 장흥 4곳뿐입니다. 2017년에는 34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산림치유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장단기 체류 시설을 갖춘 산림치유단지도 경기도와 충북에 만들 계획입니다. 산림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산림치유 지도사와 숲해설가 등 관련 전문 인력이 현재 4,500명인데요. 2017년까지 15,0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숲이나 산림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숲치유,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숲치유,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거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숲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힐링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양평의 산음 휴양림. 러시아 대학생들이 한국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체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프리모스카야주 산림학과 대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숲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휴양림을 찾았습니다. 울창한 숲속길을 걸으며 땀 흘리는 학생들. 나무를 붙잡고 쉼호흡을 합니다. 돌탑을 쌓아 올리며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Я люблю этот лес, потому что в нем легко дышится.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очень хорошо, и тут безумно красиво. Я здесь очень хорошо себя чувствую. Здесь много лечебной травы, который воздух свежий такой вот.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습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항상 나를 차단하고 나를 닫고 어디 혼자 그냥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맨발을 벗은 게 뭐냐면 이 나무들은 뿌리를 뻗고 대지를 향해서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그냥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고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닫고 살기 때문에 오늘 개방하는 그런 체험을 했고. 둥글게 모여 앉아 눈을 감고 새소리와 숲향기에 집중합니다. Ну, это полезно для здоровья, походить в лесу, узнать новое что-то и соединиться с природой. Очень много растительности, видов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очень большое. Вот. Очень хорошо дышится, свежий воздух. Приятно походить, посмотреть. 함께 땀 흘리고 휴식을 취하며 즐거워하는 학생들. Я подходил спокойно, не прятался ни вор. Колесами печально в небо смотрит круизер. Когда туман растаял и проныла луна. 러시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한국의 숲치유 프로그램. 러시아 교수와 학생들은 숲이 산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치유 효과까지 준다는 것에 놀랍니다. Forestry healing system in Korea, it is a new branch for us. We don't know anything about it, and there in this forest we saw it in details, and now we know many things about it. It was very interesting for me and for my students as well.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숲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러시아나 일본, 미국 등의 숲은 야생동물과 진드기 등 병해충, 바이러스 감염 등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 숲 같은 경우는 진드기가 굉장히 많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도 거의 우비를 입다시피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일본 숲에 들어갔을 때는 계곡물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여우가 돌아다니는데 여우가 그 계곡물에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여우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숲은 지금 계곡 들어가서 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다른 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숲 치유 프로그램. 손수건 아래 나뭇잎을 넣고 망치로 두드려 색을 넣고 있습니다. 손수건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고 있습니다. 평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했던 일과 하고 싶은 말을 써내려갑니다. 천연 염료로 손수건을 염색하고 마음을 담은 손수건이 완성됐습니다. 손수건에 쓴 글을 발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항상 가족과 함께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는 숲길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도 받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갑니다. 마음을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 그다음에 이제 부인에게 한다면 또 부인에게 그런 마음. 가족이면 가족한테 잘못했던 그런들 마음. 이제 항상 피톤치드 음이염이 발생하는 자연의 숲처럼 건강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싱싱한 딸이 되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어요. 숲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할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고 읽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안 쓴다 하다가도 좀 지나면요. 자기 마음을 다 끄집어서 편지로 남겨요. 그리고 발표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끝까지 감추고 가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어쨌든 간에 자기 마음을 그 속에 담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보람을 느낍니다. 치유숲은 현재 양평 산음과 강원도 횡성, 전남 장성과 장흥 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음에는 천연림의 치유숲길과 맨발 체험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는 낙엽송 등 침엽수림의 치유숲길이 특징입니다. 전남 장흥에는 편백나무 숲속에 음이온 폭포가 있습니다. 전남 장성에도 편백나무와 삼나무 낙엽송 숲속에 치유숲길이 있습니다. 치유숲에서는 생활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과 성인병 완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 치유 프로그램, 유치원생 숲체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암환우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추가로 경기 양평과 가평, 포천, 강원 영월, 충북 영동과 충주, 전북 순창, 울산에 치유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과 광양, 나주, 완도, 고흥, 강진, 해남 지역과 경남 합천, 창원, 함양, 제주 서귀포에도 치유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치유숲은 2017년까지 34곳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에는 대규모 전문 산림 의료시설인 치유단지도 조성됩니다. 또 공기가 맑고 청정 임산물이 많은 산촌마을 10곳을 산촌치유마을로 지정해 전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장년층에 가서는 건강과 또 휴양이 관련되는 그런 산림 정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또 특히 이제 노년층에서는 건강이 굉장히 큰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숲을 통한 치유 건강 프로그램. 도심 속에서 분초를 다투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새소리와 숲향기 가득한 숲이 지친 도시인들에게 쉼과 새로운 활력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저도 이제 숲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그때 생각이 나고 아주 즐거워집니다. 숲 속에서 어린아이들처럼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러시아 대학생들, 또 마음의 문을 열고 각자 쓴 편지를 발표하는 그 중년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자, 숲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건강해질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도 숲이 주는 힐링 효과 검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소아 아토피 피부염 하나들을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산림에서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아졌고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산림에서 나오는 건강 물질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높였다는 결과도 있고요. 산림에서의 운동이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줬다는 연구와 산림 활동 심리 프로그램이 우울증 환자들의 우울감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요즘 우리 주위에 이제 어린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하던데 아주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다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우리 도시인들에게 정말 숲이 좋은 처방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벼운 질환 말고 암 환자들도 치료를 위해서 숲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제가 만나본 환자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아서 암이 전이된 중증 환자였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까지 겹쳤고 잠을 잘 못 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인관계도 피하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병이 호전돼 수면제를 끊고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어울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환자들이 숲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삶의 목표와 적극적인 태도를 회복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저도 좋고요. 암 환자들이 집에만 있으면 처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숲에서 좀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 기자가 이제 직접 숲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실험에 참여를 했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숲에서 30분만 걸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직접 실험에 참여해봤습니다. 숲의 과학적인 치유 효과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숲에서 30분만 걸어도 건강에 도움이 될까? 숲을 걷기 전 측정을 하고 숲을 30분간 걸은 뒤 다시 측정해 차이점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한 자율신경균형도 검사입니다. 손끝에서 심장박동 변이를 측정해 심장박동수와 스트레스 지수, 피로지수, 건강지수 등을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숲을 걷기 전 측정 결과 과로와 편두통, 심혈관계 위축 가능성이 30%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6으로 조금 높게 나왔고 피로 지수도 C로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건강 지수는 75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숲을 30분간 걸었습니다. 지금 서울 홍릉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30분 뒤 심장박동 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숲속 걷기를 마치고 다시 자율신경균형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나아진 것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숲을 걷기 전 30%로 나타났던 과로와 편두통, 심혈관계 위축 가능성이 10%로 떨어졌습니다. 6이었던 스트레스 지수는 4로 떨어져 스트레스가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피로한 상태였던 피로지수 C는 평균 피로도인 B로 나아졌습니다. 75인 건강지수는 85로 좋아져
평균치를 회복했습니다. 숲길을 30분만 걸었는데 그 전후를 비교하였더니 인지기능, 그러니까 집중력도 높아지고 인지기능도 훨씬 좋아지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훨씬 더 이제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숲은 소아천식과 아토피에도 효과적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고려대병원 연구팀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에서 2박 3일 동안 숲치유 캠프를 실시한 결과 천식과 아토피 증상이 나아졌고 심리적 불안정은 감소했습니다. 숲캠프와 도시캠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숲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에서 있었던 캠프 진행자들이 훨씬 더 도시 캠프보다 증상이 완화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도 더 되고 그래서 정말 산림이 그 어떤 증상 완화의 주요 인자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인제대병원 공동연구에서는 숲치유 프로그램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은 이미영 씨. 임파선과 난소까지 암이 전이돼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우울증이 생겨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면 자신감 없으니까 자꾸 막 떨어져 나가거든요. 저도 막 처음에는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면 사람 만나는 게 겁나고 물어보고 막 이러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우울증이 더 심해져. 지난해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씨는 새로운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집 근처 숲을 다니며 자연을 관찰하고 땀 흘려 운동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집에서 둥그러면 안 되고 숲도 열심히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여튼 숲에 다니면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내 사고를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저는 숲을 다니고부터 그전에는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모르다가 그냥 병 낫고부터 여유가 생겼어.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살아볼만 하다. 숲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줄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이유는 피톤치드나 음이온 등의 산림 건강 물질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숲속 그러면은 특별한 그 공기, 특히 향, 이제 특히 그 편백나무나 솔나무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런 향은 그 우리의 그 호흡기도 도와주지만 이런 피부에도 도움을 주고 전신 건강에 많이 도움을 준다는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숲에 그 많이 생활을 하고 그 공기를 흡수하고 접함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몸속의 나쁜 세포들을 저지하는 이로운 세포들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NK 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 나쁜 어떤 암세포 이런 것들이 활동하려고 할 때 그거를 저지하는 활동입니다. 그 숲 속에 들어가면 그런 NK 세포가 활성화되니까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숲에 가지 않고 숲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기만 해도 생리적, 심리적 안정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도시보다 당연히 산림이 있는 경관에서 사람들의 이제 안정적일 때 많이 발생된다는 뇌파가 알파파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심리적인 요인에서도 또 같은 경향이 나왔습니다. 또 산림만 있는 경관보다는 산림과 물이 함께 있는 경관에서 더 안정된 파가 발생되는 거를 봤습니다. 숲의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질병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새로운 산림 의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숲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관련 논문들을 보니까 숲 건강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좀 더 확대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앞에 화면들을 보면서 숲 자체의 효과도 크지만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의 역할이 좀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1970년부터 가까운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70년대, 80년대 그 나무 심기 운동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벌거벗은 민둥산, 뭐 그런 산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산을 가꾸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산림을 치유와 교육에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때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숲을 치유와 교육, 또 복지에 활용한 선진국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독일은 숲치유 프로그램에 보험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인증한 370개 숲치유 장소는 보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2, 3만 원 정도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숲치유 프로그램에 보낸 회사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네, 정말 부럽네요. 직원이 빠진 사이에 회사에서 발생한 노동력 손실을 이제 보상해준다. 뭐 이런 정말 좋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하면 보험사도 이제 이익을 본다 하는데 맞습니까? 네, 1970년대에 유럽의 한 보험사가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좀 적게 지불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객들을 숲에서 운동하게 하고 요양하게 했더니 보험금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한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보험 가입자가 건강해지면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험사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거죠. 네,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산림 황폐로 홍수 또 산사태가 빈발했던 우리나라. 1970년대부터 온 국민이 열심히 산에 나무를 심어서 국토 완전 녹화를 달성했는데요. 이제는 산림을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용하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치유의 숲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올해는 산림 치유 지도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치유의 숲과 전문가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전문 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심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